안녕하십니까. 즐거운 세상 만들기 주인장입니다.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까 하다가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리더십. 제가 이제 전역하고 취업을 하면서 그 면접을 수십 번 봤어요. 수십 번 볼 때마다 대위 전역자고 장교 출신이고 그러니까 꼭 물어봐. 야, 장교 출신으로서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리더십. 사람들이 이제 장교 출신들 하면 리더십이란 그 기대를 많이 하잖아요. 그 장교 출신들이 갖고 있는 리더십의 장점, 리더십의 강점이 뭐냐? 이렇게 물어봐요. 그러면 처음에는 뭐 나도 평이한 대답을 했죠. 뭐 병력 인솔 경험, 뭐 사람 관리 경험, 뭐 그다음에 상급자를 모셔봤던 경험, 뭐 동기부여, 비전 제시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어. 그런데 뭔가 아쉬운 거지. 이건 리더십이라고 하기엔 좀 뭔가 아쉬운 거였던 거죠. 그래서 혼자 연구를 쭉 하다 보니까 깨달았어. 정말 이게 리더십이 맞구나. 깨달았어요. 그래서 면접 가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면접관들도 눈빛이 바뀌어. 맞아. 그러면서 싹 바뀌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내린 리더십의 정의, 결론은 뭐냐. 아직 뭐 표현이 멋있진 않은데 이런 거예요. 시키려는 자와 하지 않으려는 자. 요 중간 관리자로서 이 하지 자들을 데리고 조직의 목표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겪었던 갈등. 그 갈등을 잘 극복했던 경험. 그것이 리더십입니다.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니네가 나한테 취업기를 준다면 이 갈등을 경험했던 이걸 바탕으로 해서 반드시 성과를 달성하겠다. 대학교 졸업한 애들은 이런 경험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가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과를 달성해야 되는데 난 이미 난 이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한 발 빠르게 조직을 잘 관리할 수 있다. 이렇게 말하니까 눈빛이 바짝바짝 변하더라고요. 회사나 군대나 다 똑같아요. 이제 상급 제대라고 하는 뭐 전략기획이나 아니면 뭐 기획부서나 뭐 CEO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회사가 갈 방향은 이쪽이다. 그러면 하부 조직에서는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또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싫어해.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거든. 변화 주는 거 싫어해. 하부 조직은. 그러니까 이 애들을 데리고 멱살 끌고 일로 가야 되잖아요. 근데 가다 보면 갈등이 생기지. 이 갈등을 잘 대처했던 그 경험, 갈등을 잘 관리했던 그 경험, 그것이 리더십이다. 회사나 군대나 똑같다. 자,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중대장이라 쳐. 대대장님이 나한테 임무를 줬어요. 어떤 임무를 줬냐. 자, 일중대장. 너네는 보니까 병력 100명 중에서 사격 합격한 애들이 10%밖에 안 된다. 그러면 이게 되겠냐. 너희 중대 사격 합격률을 다다음 달까지 90%로 끌어올려라. 이렇게 방향을, 목표를 제시해줬다 이거지. 그럼 난 이 병력들을 데리고 그 목표를 달성해야 되잖아요. 걔들은, 이 병력들은 안 올라가지. 힘드니까. 맨날 사격해야 되고, 안 그래도 고달프고 힘든데, 여기 사격을 또 잘해야 된다는 임무까지 줬으니까 힘들잖아요. 그러니까 18 한다 이거지. 다 들리게. 18 해. 18 하고 막 짜증내고 막 그래요. 힘들어하는 게 나도 보이고. 근데 여기서 뭐 솔선수범 하든지, 동기부여 하든지, 비전 제시 하든지, 뭐 어떻게 하는 건 자기 스타일이야. 그냥 그 사람 스타일이야. 근데 내가 봤을 때 더 중요한 건 뭐냐면, 이런 스타일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, 유혹을 이겨내는 자기만의 그 가치관이야. 가치관. 자기 중심적인 그런 딱 자기 중심. 내 판단, 내 기준, 내 가치관이 더 중요해요. 하여튼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. 뭐 조직이 보스냐, 리더냐, 뭐 또 뭐 동기부여냐, 뭐 비전 제시냐, 뭐 어떻게 하냐. 이거는 나중에 문제고 내 가치관, 내 그 유혹을 이겨내는 나의 어떤 중심적인 그 사고가 더 중요해. 이렇게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 관리하는 내 인원들을 끌고 딱 가려고 하다 보면 선택을 해야 돼. 어떤 애들이 이제 유혹을 한다 이거지. 어떤 유혹을 하냐면 이런 거지. 예를 들면 이거야. 중대장님, 저 말을 대대장님께서 작년에도 했다. 근데 저러고 그냥 만다.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거 하려고 막 애쓰지 말고 바쁜데 애들도 힘드니까 그냥 하는 척하고 말자. 이런 유혹이 와요. 진짜로 와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사격을 10명만, 100명 중에 10명만 합격이야. 그리고 뭐 한 30명은 뭐 합격 선에서 조금 모자라다 쳐. 나머지 한 50명 정도가 사격을 더럽게 못하는 애들인데 이 애들은 또 안 하려 그래. 야, 사격하러 가자 그랬는데 못하는 애들 50명이 없어. 어디 갔어? 봤더니 뭐 한 20명은 아프다고 병원 가 있고 10명은 뭐 경계작전을 한다고 근무 투입해 있고 10명은 뭐 또 어디 뭐 딴 데 가 있고 작업한다 딴 데 가 있고 막 이래 다 빠져 있어 막. 지들도 못하는 거 하려니까 힘든 거지. 도망간 거지. 그러면은 어때? 딱 그냥 이유만 들으면 그럴싸하거든. 병원 가고 경계 근무하고 작업하고 뭐 그냥 이럴싸해.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내가 딱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또.
어쩔 수 없구나. 맞아. 뭐 작업한다는데 병원 간다는데 근무 한다는데 어떡해. 끌고 가던지.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하고 이제 잘 쏘는 애들만 데리고 계속 잘 쏴서 그냥 그렇게 또 성과 없이 계속 시간을 보내든지, 아니면 그 상황에서 딱 내 가치관, 내 중심을 잡고 야 무슨 말도 안 소리 하고 있어. 근무 다 바꿔. 그래가지고 나와 있는 애들을 그 당시에 그냥 근무 싹 다 바꿔버려. 작업도 바꿔버려. 다 바꿔버려. 야 병원 가는데 지금 당장 오라 그래. 다 와. 불러와. 그래가지고 바로 사격장을 끌고 가서 사격을 시키던지. 결단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,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내 갖고 있는 내 중심적인 가치관, 내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해요. 내가 어떤 스타일이냐는 그 나중이야. 예를 들어서 나도 솔선수범한 스타일이었어. 나름. 그래서 나 중대장 때 내가 사격을 19발 쐈어요. 20발 쏘면 19발 맞았다 이거지. 그러면 야 중대장보다 사격 못한 놈들은 휴가도 못 가고 아무것도 없다. 그리고 내가 이제 뭐 디테일하게 막 이렇게 뭐 넌 이게 문제고 너 안 되는 게 요거지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했다 쳐. 난 솔선수범도 하고 동기부여도 비즈니스도 했어. 근데 애들이 안 하려고 하고 이게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다 빠져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. 여기에서 근데 내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지. 야 헛소리를 하고 있어. 바꿔. 그래갖고 그 당시에 팍 바꿔갖고 못할 데리고 가던지,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그냥 가던지, 어쩔 수 없지 뭐 하면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 아니야, 내가 봤을 때. 자,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제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님,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. 자식하고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. 그러면서 이제 뭐 삼성의 불량률이 높아지니까 불량난 그 제품들 싹 다 갖고 가고 불질러갖고 화형식을 했다는 거 아니야. 니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다 불질러 버린다.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불량률도 줄이고 제품이 좋아져서 세계적인 기업이 됐다 이거죠. 그런 결단력. 뭐 불량도 어쩔 수 없이 나지. 어쩔 수 없다 생각하면 한도 끝도 어쩔 수 없는 거지. 근데 그걸 고치기 위해서 결단을 한 거잖아. 내가 딱 그 중심을 갖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중심을 갖고. 또 이제 회사에서도 이런 얘기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뭐 팀장님이나 아니면 뭐 임원이나 대표가 야 우리가 A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전년도 뭐 판매 분석이나 거래처 분석을 싹 다 해라 그랬어. 근데 내가 이제 내 팀원한테 그걸 시켜. 거래처별로 연락해가지고 이런 자료 받아봐 했어. 근데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얘가 저 거래처에서 자료를 못 받아. 그랬더니 야 너 자료를 왜 수집을 못하니?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그거야. 메일 보냈는데 제가 전화도 안 받고, 메일 보냈는데 메일 확인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습니다. 세 군데 다? 우리 거래처 뭐 5군데 다 그래? 네 맞습니다. 어쩔 수 없네. 어쩔 수 없습니다. 메일 보냈는데 뭐 메일도 안 보고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? 자료 취합 못합니다. 그랬다 쳐.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잖아. 그래서 어쩔 수 없네? 그럼 하지 말자. 그럼 그 자료는 빼고 분석해야 돼. 나중에 가면 욕을 뒤지게 먹겠지 그러면. 그럼 여기서 또 결단해야지. 야 회사 찾아가. 그러면 찾아가서 얼굴 보고 자료를 USB에 다운 받던지 핸드폰에 받아오든지 받아갖고 와. 메일 보내서 하시 안 하면 끝이야? 전화 안 받으면 끝이야? 아니면 그 팀장한테라도 전화를 해서 자료를 달라고 해. 이렇게 내가 정말 강단을 받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거냐?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이러고 끝낼 거냐? 이게 말 한마디 차이인데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.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또 내가 지금 너무 강압적으로 말을 했지만 동기부여나 비전 제시를 해야지.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야 네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일을 안 되니까 네가 일만 해서 보고만 잘 되고 나오면 너 진급할 수 있으니까 가서 자료 받아야 되지 않겠니?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. 내가 너무 강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.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다 결론을 내자면 그런 거예요. 이제 리더십은 그 성과를 달성하려는 그 하지 않으려는 자들도 성과를 달성하려는 그 갈등을 경험했던 그 갈등 경험이고,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 뭐 스타일보다도 내가 얼마나 의지가 있느냐, 내가 얼마나 강단이 있느냐, 내가 얼마나 중심을 잘 잡고 방향을 잘 잡고 가느냐, 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리더십의 포인트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전에 가든 회사에 가든 이런 상황들이 꼭 있어요.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정말 내가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떻게 조직을 잘 이끌어 나갈 것이냐 고민을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도움이 되셨나요? 빠이빠이.